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터 리뷰 3연전 두 번째 날 함께 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정호 형이고요. 네.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게 참 오늘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오늘 중계 방송 하다가도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키움과 롯데의 2차전 경기도 롯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오늘 승리의 요인 좀 어떻게 파악을 반주 해주실까요? 선수의 빼어난 피칭이죠. 반주 선수가 글쎄 초반에 노아웃 1, 3루에 실점을 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아까 인터뷰 때도 유광남 선수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앉아있는, 그러니까 포수 위치에 앉아있는 폭을 그 전에는 좀 넓게 앉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그 폭을 줄여 앉으면서 스트라이크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네. 그것이 그 반주 선수의 꺾이는 그 스위퍼의 각도 이런 것들이 키움의 타자들이 조금 더 치기가 까다로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네. 가지는 김민성 선수의 그 호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주 선수를 조금 더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타자들도 잘 때렸습니다만 반주 선수가 좀 긴 이닝을 끌고 가 있었고 스트라이크 비중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유광남 선수의 어떤 리드, 자리 선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롯데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봐요. 7이닝 투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투구수를 줄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광남 선수와 반지 선수가 그전 경기가 기아 5이닝 투구를 못했거든요. 5이닝뿐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훈들이 얻어진 것들이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도 유광남 선수가 이 폭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라이크 비중이 더 늘었다.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선 좌타자 상대로 강한 모습이 나온 것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반지 선수가 좌타자에게 약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좌타자 몸쪽에 투구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유광남 선수가 폭을 줄이면서 앉아버리니까 여기다 꼭 투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운데가 와도 이게 몸쪽이 돼버린다는 거죠. 좌타자들에게. 네. 그래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주영 선수도 뭐 꼼짝을 하지 못했잖아요. 반제 호투인데 거기에 이제 유강남 선수가 그렇죠, 또 그렇죠. 역할이다. 이주형, 최주환, 송성문 이 세 선수가 반지 선수에게는 오늘 아주 꽁꽁 묶인 그렇죠. 1, 2, 거기 뭐 3번. 푸이그 선수는 완전히 그냥 보통의 타자들이 골라낼 수 있는 것까지도 못 골라내는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 뭐 이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키움 여러주가. 또 거기다가 이제 반주 선수가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여버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하고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푸이그 선수의 부진의 원인은 좀 뭘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연습 부족 그런데다가 그 스윙 폭이 좀 이렇게 간결하게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헤드가 돌아 나오는 이런 원래 좀 퍼져 나오는 스타일 원래 아니에요? 퍼져 나오는데 더 퍼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하고 헤드하고 너무 멀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걸리면 되는데 몸쪽 것도 못 치고 그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아예 대처가 안 되고 딱 중앙에 실투 한복판까만 때릴 수 있는 스윙이라는 거죠. 바깥쪽도 스윙을 하면 이게 스윙이 돌아 나오고 이게 좀 퍼져 나오니까 다 빗맞아 버리고 헛스윙 돼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는 거의 그 강명식 코치가 1대1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푸이그 선수를. 그런데 과연 지금 푸이그 선수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타격 코치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키움 경기를 제가 올 시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하네요. 방송을. 그런데 그쪽에서 할 때 푸이그 선수 그 스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쪽 어깨가 사실은 치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타고 이렇게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엎어 치는 스윙이 돼버리고 그래서 훈련 부족도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저는 훈련 부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상당히 훈련량을 많이 특히 타격 쪽에서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가 조금 더 각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페이스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의 훈련량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좀 그렇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시점에서 다시 초반에 그 무서웠던 모습을 되찾게 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선수가 있습니다. 유강남 선수인데요. 네.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왜 철학적으로 가요? 초등학교의 그 사진을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더 충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고등학생이라고 했으니 서울고등학교 거 아니냐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웃고 있는 사진은 그거 합성입니다. 그 초등학교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화면 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떠 있어요? 네. 앞에 그리고 웃고 있는 걸로 떠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 치아 보이고 웃고 있는 거. 네. 치아 보이고 웃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합성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거든요. 이건 초등학생 같지. 이 사진은 초등학생이지.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지. 근데 그분이 가져오신 거는 이렇게 이하고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거. 그거는 초등학생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너 흥분했잖아. 오죽하면 방송하다 흥분. 방송하다 너무 억울해서 아니 어떻게 저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졸업사진. 안 됩니다. 저 거의 딥페이크 수준의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렇게 합성하면 안 돼요. 유강남 근데 선수 오늘 예. 롯데 자이언츠는 수비에서는 유강남과 반주 뭐 이렇게 뭐 김민서 이런 선수들이 호수비가 있었는데 사실은 공격에서는 황성빈 선수의 예. 활약이 물꼬를 잘 돌파구를 잘 찾아줬잖아요. 4안타 경기예요. 예. 황성빈 선수가 오늘 정말 좋은 타격을 하고 팀이 득점을 했고 또 1회에는 또 적시타 없이 그 빠른 어떤 센스를 가지고 결국은 홈까지 파고 들었단 말이에요. 예. 황성민 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하현민 선수 상대할 때는 네. 굉장한 좀 자신감까지 좀 엿보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뭐 이거 제가 그냥 어제 느낀 걸까요? 페이스가 오늘 또 어제는 또 더 어려운 투수였잖아요. 예. 근데 어제도 좋은 타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투수고 하니까 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주루 홍원기 감독도 굉장히 좀 당황했던 네네. 그런 그 주루 그러니까요. 특히 2루에서 3루에 갔던 그 상황 네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김건희 선수가 뭐 어떤 점을 좀 실수를 한 건가요? 그게 2루에서 3루 간 거요? 예. 1루에서 3루 간 것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1루에서 3루. 홈에서 3루에서 3루에서 홈 들어올 때는 1루에서 네, 1루에서 예. 견제를 하고 2루에서 3루 간 게 뭐였는지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2루에서 3루 갈 때 황성빈, 황성빈 선수. 김건희가 음. 심판한테 체크 맞다. 이 체크. 여러 가지를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체크 이제 스윙 체크 여부, 스윙을 예. 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선수가 포수에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있으면 예. 주자를 보면서 심판에게 이렇게 손만 하면 되는데 눈하고 손하고 같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것을 황성민 선수가 이용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개를 돌려서 황성민 선수를 보면서 손만 이렇게 했으면 황성민 선수 못 가죠. 예. 투수가 1루에 주자 있는데 이렇게 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빨리 못 가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김건희 포수는 1루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절로 보고 있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보통 포수들이 그러면은 그 스윙 여부 물을 때 이렇게만 그 주자가 있으면 주자를 보면서 하게 돼 있죠. 예. 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 주자를 안 봐요?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면서 그렇죠. 한다는 체크를 거죠.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어. 거죠. 김건희 포수가 포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군데만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그 틈새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그 틈새를 노린 황성민 선수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3루에서 또 홈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리스 선수가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르륵 나오다가 확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급하니까 던졌는데 원바운드 좋은 거대요. 사실 타이밍은 아웃 타이밍을 만들 수 아웃이죠. 예, 정확한 것 아웃인데.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당황한 카디네스가 그렇죠. 악송구를 범하면서 사실 그 상황도 충분히 실책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었는데 기록실에서 일단 홈스틸을 줬어요. 그렇죠. 그 상황을 네. 홈스틸을 주고 그러니까 야구가 그래요. 타격하는 것도 그렇고 수비하는 것도 그렇고 투구하는 것도 그렇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 예. 좋은 타격, 좋은 수비, 좋은 투구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급한 상황이 되고 이랬을 때 많은 훈련량을 갖지 않고 기본기를 잘 갖추지 않으면 악성부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기본기 반복된 연습을 많이 하라고 강요를 많이 하죠. 황성빈 선수가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부터 참 그 살짝만 한눈 팔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럼 뭘까요? 이건 좀 타고난 센스일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집중도가 있어서 그 상대의 허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살 길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선택 잘하고 있는 거죠, 황선민 선수. 네. 근데 황선민 선수만 오늘 칭찬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김민성 선수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그 반주 선수의 선두타자 나왔는데 그 호수비 또 공격에서도 이거, 예, 하이 타수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그런데 그렇죠.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김민성 선수가 합류를 한 이후에 롯데자이언츠가 전체적으로 지금 페이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 사실 역할도 너무 잘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이 좀 공백이 있을 때 네. 누가 이걸 그렇죠, 채워줄 그렇죠. 것인가가 예. 굉장히 좀 페이스가 더 중요했는데.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김민성 선수가 퓨처스에서 캠프 때 1군 캠프도 못 갔어요. 김민성 그렇죠. 선수. 그런데 예. 준비를 잘 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혼자서 절치부심했겠죠. 내가 네. 기회 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아마 오자마자 좋은 안타도 많이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확 바꾸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김민성 선수가 롯데에서 데뷔를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키움 갔다가 뭐 그러니까요. 다시 LG 갔다가 LG도 이렇게 다시 갔다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김민성 선수가 롯데에 원래 입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김민성 선수가 이렇게 돌아와서 캠프도 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절치부심했을 테고 이런 네. 그 베테랑의 노력이 그 얼마나 참 그 젊은 선수들보다 몇 배의 땀을 또 흘렸겠어요. 그렇죠. 예. 원래 나이 먹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준비가 철저히 되지. 나이 먹으면 더 이렇게 빨리 젊은 사람보다 떨어져 버리니까 체력이.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면은 물론 주전 자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양보를 하게 될 수 있더라도 네. 다시 퓨처스로 가지는 않겠죠. 지금 이 활약으로. 그렇죠. 예. 가지는 않죠. 아마 정훈 선수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팀의 전체적인 그 뭔가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네. 예. 아마 김민성 김태형 선수. 감독도 그렇게 겉으로 크게 표시는 내지 않지만 김민성 선수가 와서 이 팀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왜 못 느끼겠어요. 네. 예. 근데 그 공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내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롯데 근데 오늘 자이언츠. 아쉬운 건 정철훈 선수가 어제 나와서 투구를 하고 어제는 볼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연투를 해서 그런지 오늘은 볼 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그 유인구를 던질 때 거의 비슷하게 날카롭게 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인구가 좀 무디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물론 이제 8회 당연히 세던맨이 나와야 되는 그 시점이기는 하지만 또 뭐 하필이면 네. 참 마치 운명처럼 또 성성문 선수부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대결을 하게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여기서 정철원 선수가 극복을 했더라면은 또 뭔가 하나 서사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송성문 선수는 그 워낙 또 좋은 정면 타격을 하고 있고 네. 이러니까 또 지쳐 있는 상태에서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죠. 유리한 노투에서 지금 3투까지 가서 결국은 빠른 볼에 안타를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결정골을 던질 때 좀 피로도가 있어서 좀 무뎌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키움도 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카디네스 선수가 어제는 이제 복귀하자마자 한국에 오자마자 다음날 출전이어서 그랬는지 조금 좀 무뎠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가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우측으로 그 우측 담장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맞추는 걸 보면 맞바람인데도 파워가 시간을 맞췄고 마지막에 좌측으로 간 것도 조금만 더 높이 떴으면 그냥 넘어가죠. 거예요. 예. 예.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타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카디네스 푸이그 선수만 조금 살아나면
타선이 훨씬 더 어떤 팀 그 라인업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라인업이 될 거예요. 네. 예. 누구와도 좀 붙어볼 만약에 상대 투수가 에이스라도 한번 매 경기 붙어볼 만한 그런 라인업이 그렇죠. 아닌가 예.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오늘 키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꼭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은 그 선수가 오늘 3루수로 나왔다가 유격수로 수비 어준서 위치를 선수요? 이동한 어준서 선수의 그 수비. 오 저는 야 2루수 위치에서는 그게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뒤로 점프하면서 1루 가까우니까 이제 어느 네. 정도는. 예. 근데 그 몸 완전히 이 3루 쪽으로 기울이면서 송구해서 1루에 잡는 거는 그러니까 달려오는 탄력이 있어가지고 체중이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자세인데도 일루에다가 그 점프를 해서 정확하게 던졌다는 것은 뭔가 가지고 있는 센스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예. 어깨도 강하니까 그게 또 예, 그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 김태군 선수를 NC 김주원 선수가 비슷한 수비로 한번 좀 잡았던 적이 있고 네네. 오늘은 유강남 선수니까 꼭 이런 것도 희생양은 포수들이 항상 아니 괜히 또 이거 언급하니까 우리 포수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긴 하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양팀 모두를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 지금까지 가져봤는데 질문 있으면 좀 모아서. 질문을 다 답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정철호 선수나 뭐 이런. 오 그래요? 네. 하나 안 한 거 있다. 뭐요? 김원중 선수의 문단속. 네, 어제 오늘 그 완벽했던 문단속의 비결은 뭘까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그 투나싱 이후에 빠른 볼을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해 낸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원중 선수가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혼자 TV를 보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마무리 투수가 여러 가지 구종을 가지고 상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140개 후반에 빠른 볼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투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초구부터 유인구 던지고 카운터가 또 유리해지면 또 유인구 던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상대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 같은 팀에게는 신뢰를 잃어가는 또 팬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는 투구를 자꾸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은 경기는 계속 공격적으로 좀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김원중 선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몇 년 동안 김원중 선수가 초구 2구 또 연속 포크볼 구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빠른 볼로 들어가니까 네네. 포크볼 기다리다가 오히려 그렇죠. 늦는 그런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김원중 선수가 올라와서 많은 이닝을 투구하지는 않지만 스타일이 어느 정도는 익잖아요, 상대가. 예, 예. 근데 정반대로 좀 가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마무리 투수는 그런 구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구를 해서 상대를 압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진정한 마무리고 그렇죠. 그게 뒷문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데 마무리 투수가 올라가서 우리가 좀 방송에서는 중계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오프 더 야구를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니까 약간의 뭔가 좀 이렇게 그 강아지들이 무서우면 막 이렇게 숨잖아요 움츠리면서 그렇듯이 꼴랑지 빼고 뒤로 막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마무리 투수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팀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원중 선수가 어제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마무리 그러니까 투수가 엉덩이를 내일 빼면 이제 박세웅 선수가 나오잖아요. 예. 올 시즌 들어왔는데 박세웅 선수 6회 대회 막 한 60 몇 개 분이 투구수가 안 돼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예. 저 박세웅 선수 맨날 공격적으로 안 하고 맨 도망다니는 투수한다 맨날 그랬잖아요. 내일은 한번 어떻게 되냐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오프 더 리뷰를 할 텐데 만약에 이게 그 막차 시간이 끊길 그런 게 좀 이렇게 가요? 연장까지 가게 될 나 경우 혼자 할 테니까. 연장까지 가게 될 경우는 이순철 위원이 혼자서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질문이 없으시면 이거 서운한데 질문 없으세요? 아니 너무 저기
뭔가 깔끔하게 경기가 이루어져가지고 질문을 할 게 많이 그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네네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야구장 불 꺼지니까 굉장히 운치 있죠? 네. 이 운치 있는 야구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